자, 마감 동시효과 진입돼 있습니다. 종목별로 어찌됐건 가장 좋은 가격에 마무리가 잘 되어 주기를 좀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일단 박셀와이어 같은 경우에 이런 단기 종목 충분히 들여다보실 수 있는데, 이왕이면은 지금 시장 11월부터 해서 또 탄력적인 흐름 나와주고 있는 만큼 일단은 대형주, 주력주 위주에서 비중 채워 놓으시고 그쪽에서 수익을 먼저 확보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개별 종목군들 들여다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니케이 쪽의 흐름이 1.39%의 강세로 마감됐어요. 개장 초부터 미국 쪽의 조정, 나스닥의 조정이었죠. 그에 연동돼 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다우지수나 이런 쪽이 낙폭이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리고 유럽 쪽은 플러스 전환돼서 마감된 쪽도 있었고요. 프랑스의 까크 같은 경우가 0.54% 강세로 금요일날 마감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시아 증시 쪽에 이제 니케이가 개장 초부터 강세 띄워주는 그런 흐름에 연동돼서 1% 가까운 조정을 내주었던 미국의 시간의 선물 기준의 흐름이 0.2%대 강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되다 보니 국내 증시의 흐름도 1.46%까지 아주 강도 있는 가격 반발력을 나타내줬어요. 삼성전자도 1.41%인데 개장 초에 삼성전자가 시가가 56,400원 형성되고 거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눌림목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난 이제 금요일이든 하여간에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신 그 이후에 시장에서 회자가 됐던 내용이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를 누른다라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소리들을 그거를 또 방송에서까지 떠드는 사람들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냥 신문이나 이런 데서 코멘트 달아놓은 그 부분을 자기들 스스로가 계산을 해봐서 100원당 얼마의 상속세를 덜 내는지를 그거를 계산해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 있는 거를 그것이 진실인 양 방송에서 떠들어대는 사람까지 나왔는데 가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니 삼성전자의 주가를 흔들어 놓기 위해서 이재용 씨 지분을 갖다 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주가 조정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를 내놓을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으면은 그러면은 전체 시장이 무너져 내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어 인위적으로 시장을 깨고 내려가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 조정 나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집권여당이나 정부에서는 금융시장, 자본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의 흐름이 혼조세로 나타나면 좋겠습니까? 어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어서를 떠나서 삼성전자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러세요? 삼성전자 한 주라도 갖고 있으면 시장에 대한 전략 부분 자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고 결론적으로 삼성전자가 금요일날 마감 동시효과에 밀고 내려간 지수 주가 500원을 밀고 내려왔어요. 지수로 따지면 5포인트를 밀고 내려왔습니다. 오늘 기준에서 5포인트는 시장에서 잡아 들어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을 금요일날 야간 방송에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전기전자 업종이 같이 움직이게 되면은 전기전자 업종이 들어 올릴 수 있는 범위가 7, 8포인트 정도가 된다라고 했죠. 오늘 기준에 이제 아쉽게도 전기전자 업종의 탄력이 제한적이었지만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전체 시장의 흐름은 확실하게 표출이 되어 주었다. 거기에 이제 개장 초 상황에서 한진칼 거래량이 사실상은 다소 제한적이에요, 여전히. 근데 그 한진칼의 8만 원 돌파, 81,200원의 공방. 그러고 나서 종가가 이제 79,000원까지 눌림 현상이 나왔지만은 여전히 이제 5.76% 적지 않은 가격 반발력. 요 흐름이 9만 원까지는 조용조용 움직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 올려지면 크게 무리는 없다.
IT 쪽의 흐름은 오늘 이제 그 탄력을 크게 주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장 나스닥의 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확인되면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의 6만 원 공방, 또 하이닉스의 8만 원대 중반 공방, 삼성전기의 14만 원 공방, LG전자의 9만 원 돌파 공방 그렇게만 나와도 시장 지수는 뭐 어마어마해지죠. 시장 지수는 대략적으로 뭐 삼성전자의 4, 5%의 가격 반발력이다라고 한다면 시장 지수 기준은 대략적으로 1.5%에서 2% 수준까지 움직일 수 있죠. 그러면 50포인트 정도를 시장 지수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IT 쪽의 흐름 뭐 아쉬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하게 들어 올려질 수 있는 위치라는 거. 그리고 의약품 쪽도 신풍제약 제넥신 부분이 그래도 크게 소외되지 않고 또 반대의 흐름을 연출하지 않고 그나마도 움직임을 주고 있다라는 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요. 하나솔루션의 종가 부분이 46,750원, 47,000원 대비해서 0.85% 눌렸습니다만 뭐 차익실현 범위 설정할 필요 없다라고 그랬어요. 거래량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하루에 한 600만 주씩 터져주면 좋은데 오늘 기준의 흐름은 하나솔루션만의 강세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좀 IT를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의 강세가 평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제 어부지리로 움직임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좀 더 강세 흐름이 윗방향으로 나와준다면 크게 무릴 수 없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솔루션 그리고 LG화학도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물적 분할 자체가 악재가 아닌데 왜 자꾸 악재라고 시장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악재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악재가 아니니까 지금 탄력이 나왔겠지. 그리고 물적 분할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조정받은 조정폭이 제한적이에요. LG화학이 기존에 저점 대비해서 들어 올려진 폭, LG화학의 시가총액 증가 폭, 올해 들어서 52주 저가가 얼마예요? 23만 원이 23만 원. 23만 원이면은 시가총액이 16조 수준에서 54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54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뭐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았다 말도 안 되잖아요. 들어 올려진 폭의 흐름이 있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LG화학의 지금의 흐름 당연하다. 그리고 LG화학 부분에 있어서 오늘도 이제 문자 사연을 보내드렸는데 60만 원 명목 가격에서부터 따져도 4%대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오늘 6%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 잘 보고 그 종목에 대한 뉴스 내용이 악재냐 아니냐 그 부분만 잘 판단을 해도 투매에 빠지지 않고요. 내동매매에 또 빠지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LG화학도 업종 대표주의 기준, 시장 주도주의 기준이죠. 그 기준에 삼성전자의 상속세를 덜 내기 위한 주가 조정 말 같지도 않은 소리. LG화학도 마찬가지 물적 분할에 대해서. 현대차도 그러면 마찬가지가 되죠. 예? 대손충당금이 악재 아니라 그랬죠. 절대 악재 아니다. 대손충당금 얘기 나오고 나서 16만 원 이탈되고 그날 당일날 다 돌렸고요. 그리고 대손충당금 얘기 나올 때가 16만 8천 원 종가였어요. 그 다음날 이제 그 반영이 된 거죠, 주가에. 개파락 이후에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지금의 기준에 17만 원대의 흐름이고 뭐가 문제 있어요? 뭐가? 결론적으로 현대차의 기준도 전체적인 추이 부분이 결코 나쁘지 않다. 모비스 또 만도 마찬가지. 그다음 현대글로비스의 가격 반발력, 기아차. 그런 이제 넷마블이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일단 12만 원 넘기고 가격 반발력을 줬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금융지주사가 조금 아쉬운데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니까 아쉽다는 건 뭐냐면 공식적으로 이제 편입 비중을 못 잡아드려서 아쉽다는 거죠. 근데 HMM 그리고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그 개별 매매에서 들여다 보실 수는 있는데 문자 사인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오늘 갭 상승 이후에 들어 올려졌다 밀려졌는데 거래량이 이제 미끄러지면서 둔화된 거죠.
원하는 거래량이 설정되지는 않았어요. 수반되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장비 부품 소재 쪽에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가격 반발력을 주고 미코하고 동진세미캠의 눌림이 좀 아쉽습니다. 개별주 기준에서는 이제 서현의 상한가 예쁜 공디님께서 이제 뭐 들여다 보시고 서현 뭐 2차 VI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 외국기관 쌍끌이로 잡아 끌어올려줬어요. 그 물량이 뭐 어마어마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최근에 1,500만 주씩 그러니까 거래대금 1,000억 이상씩 딱딱 만들어주고 나서 지금의 기준에 흐름이 된 거죠. 일단은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에서는 내일 변동성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셀바이오의 흐름이 58,000원까지 형성이 되고 미끄러졌어요. 장중에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그 횟수로 전략 부분을 올려드렸습니다. 동영상 전략, 그 다음에 매직 계산기 전략, 차트에서의 전략. 차트 기준으로 놓고 보시게 되면은 1분봉 기준에 이제 재편입의 기준이 됐느냐. 갭상승은 금요일날 상한가였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오신 분들 계신다면은 갭상승 이후에 고점 대비 미끄러질 때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한 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되돌리는 과정 속에서 49,350원 요 가격대 편입할 수 있었냐 했을 때 1분봉에 딱 편입 기준이 잡히죠. 결론적으로 저가격 대비 58,000원까지 또 올랐어요. 20% 이상. 58,000원의 그 형성이 되면은 또 미련 없이 미끄러지면 차익 실현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박셀바이오는 오늘 그 매매 사인이 문자로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은 장중 내내 몇 차례 교육을 해드렸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피플바이오는 문자 나갔죠. 짝짓기 매매로 대처를 하자 했는데 움직임이 잠깐 나왔다가 편입하고 뭐 2, 3%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미끄러져서 손절범위 3%까지 형성이 돼서 피플바이오는 손절을 한 것으로. 그리고 이제 오성 첨단 소재의 경우도 5분봉 기준에서는 충분히 편입을 잡을 수 있는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 가격대의 기준이 분봉 기준에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개장초에 눌리고 돌릴 때 또 12시 넘어서 눌리고 돌릴 때 그 가격대가 이제 3,700원대, 3,500원대, 600원대 그러면 이제 오늘 기준에서 수익이 변동성 기준에 수익이 발생될 수 있었던 거죠. 킹크랩 선생님 조금 이제 차익 실현 일찍 하셨다고 아쉬움을 남기셨는데 내일 또 한 차례 들여다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한솔홈데코는 거래대금이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까지는 아니고 600억. 그리고 이오플로우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계속해서 부채두사님이 주신 종목이에요. 그죠? 이오플렉스, 이오플로우.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계속 그 기준거래량 잡아드렸는데 1,100억 드디어 이제 1,000억 넘기면서의 시세 분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앞전에 형성해 놓았던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다 도달되는 모습. 결론적으로 시장이 좋으니 전체 종목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아요. 시장이 좋으니까 전체 종목이 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시장이 안 좋을 거네, 급조정 나올 거네, 거기에 조정 나오더라도 내 종목은 사세요.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진행하죠. 연동되지 마시고. 그리고 와우 오늘 삼성출판사 변동이 어마어마했네요. 고점 찍고 나서 또 마이너스 4%로 끝나고 터박스 코리아는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래대금 1,000억은 넘겼네요. 그런데 일단 어찌됐건 16% 꼬리 달고 좀 내려온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어찌 보면 아직까지 갈 자리가 멉니다. 만족스러울 만큼의 흐름은 아닌데 그래도 대형주만이 살 길이다. 대형주 위주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차분차분하게 들여다보시고 차분히 대처하시면서 시장 수익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야간 무방 때 이제 다시 한번 그 전체 교육을 잡아드리겠지만은 개별 매매 단기 공략을 하실 때도 VIP 회원님들은 장중에 설명드리고 그 동영상을 다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우리 조화회원님도 피플바이오 순절, 삼성 엔지니어링 순절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그 문자 나간 게 우리가 뭐뭐 나갔죠? 문자 개별 문자 나간 게 일단은 LG전자
그죠? 그다음 하나솔루션 문자를 못 드렸고 LG화학. 예. 그러니까 오히려 3% 손절하는 것보다도 LG화학 같은 종목에서 60만 원에 들어가도 4% 수익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주력주 기준에서 먼저 포트를 채워놓고 나머지 자꾸 이제 그 쫓아다니는 변동성 매매에 이쪽 수익 내가 계좌 자산이 좀 예를 들어서 제한적이니까 그렇다고 계좌 자산들이 적으신 건 아니에요. 근데 뭐 나름대로 이거 뭐 있어 하고 이제 단기 종목 위주로 이렇게만 움직이시다 보면은 그것도 오히려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주력주 위주에서 먼저 좀 채워놓으시고 나머지 부분 단기 공략 추가적으로 들여다보시는 것이 오히려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